은근하다. 저 이 말 좋아합니다. 은근히 좋습니다. 은근히 좋다. 은근히 웃기다. 은근히 보고 싶다. 대놓고 직설적이지도 않고 그냥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은근히 일을 많이 했죠. 은근히 중요한 일도 했고요. 숙제도 했고요. 서류도 작성했고요. 지금은 라디오의 앞에 앉아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바빴던 하루, 은근히 기다려지는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발레리노 리쌍이었습니다. 은근히 좋죠, 리쌍. 네. 수능 1세대님, 음악방송이 은근히 잘 어울리는 주진우. 제가 이런 댓글 원해서 은근히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은근히 정이 가는 주디님, 은근히 주디가 좋다. 뭐 이런 말 감사합니다만 이 은근히 이런 뜻 아니었습니다. SH 하지님, 은근히 많이도 먹었네요. 네, 그런 날도 있어야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명사들을 모셔다가 인생 노래, 인생 이야기를 노래로 푸는 그런 노래나 들읍시다 코너가 있는데, 오늘은 이대 여성한병원의 백남선 병원장님 모십니다. 지금 와 계십니다. 건강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 건강하게 사는 법 질문을 주시면 명쾌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백남선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0951에 50원 유료 문자고요. TBS 앱이나 카톡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TBS FM 치고 들어오시면 지금 백남선 원장님께 직접 얼굴을 보고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 먼저 할게요. 따뜻한 사랑과 열정이 느껴지는 뮤지컬 디바, 소중한 사람들하고 함께 보시라고 초대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김제동 토크 콘서트 시작한답니다. 겨울에 제가 김제동 토크 콘서트 티켓 제가 뺏어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선물도 퍼주겠습니다. 느와르 달디 나와라. 고소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아닌 밤중에 문자 쇼 고소합니다. 시작할게요. 5882님, 떡집 남자입니다. 가래떡 데이라 많이 만들었거든요. 오늘 떡을. 근데 많이 남아서 밥 대신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가래떡 저 좋아하는데, 맛있는데. 김현희님, 오늘은 기분이 정말 최악이에요. 회사 사람이 저한테 농담식으로 얘기한 게 기분 나빴지만 까칠하게 군다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그런데 계속 기분이 얹잖아요. 정말 호구 같아서 제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있어요. 이거 자존심에 상처받는 건데 너무 참지 마십시오. 너무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키는 대로 좀 하세요. 가끔 화내도 됩니다. 까칠하게 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연희씨, 다음번에는 그냥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차은미님, 저 애들 손잡고 지나가다가 뵙고 너무 좋아서 안녕하세요 호들갑 떨었는데 그냥 지나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저 아저씨 알아? 이랬다고요.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저 애들 손잡고 지나가다 뵙고 저한테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좀 빨라요. 그 사람들이 알아봐서 인사할까봐 일부러 막 슉 지나가는데 죄송해요. 애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갔는데 몸들 바를 모르겠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보답하는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4521님, 요즘 저희 회사에서는 주진우 씨 라디오가 핫이슈입니다. 퇴근길에 모두 듣거든요. 감사합니다. 핫이슈입니다. 정계 재개해서 제가 라디오 한다고 지금 핫이슈입니다. 근데 음악 한다고 해서 비웃는 사람들 많은데요. 제가 끝까지 잘 지켜서 그 비웃음을 통쾌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주세요. 네. 김현옥님, 아기 낳고 육아휴직하다가 오늘 복직원 내고 낳는데요. 관리자분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무래도 아기 엄마라 조퇴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괜히 씁쓸하네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관리자분 좋아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아휴직도 그렇고요, 조퇴도 그렇고 연옥 씨의 권리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괜히 씁쓸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눈치 보이게 눈치 보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 지금 아이 낳고 휴직하고
다시 돌아온 것만 해도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히 하십시오. 모든 게 여성 위주, 여성 상위, 여성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그 사회가 건강합니다. 아이 낳고 오셨잖아요. 훌륭하십니다. 애국자세요. 네, 선물 더 드릴게요. 5582님, 지난주 건강검진 받고 위내시경 조직검사하고 와서 오늘 결과 상담받으러 갔었어요. 만성위염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고 빈혈 있냐고 묻대요. 채식하려다 망했어요. 고기 열심히 먹어야겠어. 이거 조금 있다가 백남선 병원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주 건강하고 유쾌한 정보, 정말 그 순도 높은 정보로 여러분한테 5582님한테 보답하겠습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그냥 올게요. 아까 크리스마스 관련된 비지가 깔렸는데 네,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듣고 싶었습니다. 시아입니다. 스노우맨. 저희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주부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성 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가 꼭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건강에 관해서도. 그래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얘기도 좀 좋지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떻게 살면 건강할지 꼭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대 여성한병원 병원장 백남선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나 들읍시다. 백남선 병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참 모시고 싶었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우리 백남선 병원장님은 서울대에서 의사를 하시고 원자력 병원장 하셨고요, 건국대 병원장 하셨고 지금은 여성을 특별히 존중하는 2대 여성암병원 병원장님으로 계시고요. 2006년도였는데 유방암 분야에서 세계 100대 명의로 뽑히신 아주 명의십니다. 쑥스럽습니다. 네, 저희가 모시고 싶었어요. 특별히 라디오 듣는 분 중에 그 여성분들, 특별히 워킹맘들, 아까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건강 관리 해주고 싶었어요. 직장인들 스트레스 받고 그 주부들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조금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호수 방죽에 네. 미꾸라지만 많이 있으면 잘 자라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하거든요. 네. 이 호수에 메기가 한 마리 있으면 서로 이렇게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막 그게 스트레스죠. 막 네.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자신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스트레스는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자극으로 생각하면 아주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어서 시국이 그렇게 조금 계속 꼬여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 많은데 이 시국 스트레스, 정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치는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치적 무관심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은 그 시사성을 알면서 따지면서 이렇게 그래도 막 이렇게 남을 선동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서서히 발전하겠죠, 정치도. 프롬 에이프릴님, 원장님 리본 타이 귀여우시네요. 초대 가수에 걸맞은 복장. 이분 조금 아십니다. 진달래님, 남편도 생각 안 하는 내 건강을 아닌 밤중이 걱정해 주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명의, 세계 100대 명의사를 오셔다가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718님, 아직 정년이 멀었는데 쉬고 있으려니 답답하네요. 뮤지컬 디바 부탁드려도 될까요? 됩니다. 저희 뮤지컬 티켓 쏘겠습니다. 아까 김재동 토크 콘서트 티켓도 쏘겠습니다. 연말에 가족들이 가기 굉장히 좋은 강추하는 콘서트입니다. 막 쏘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원장님을 빌어가지고 막 쏘겠습니다. 원장님. 네.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데 너무 피곤해하셔서 영양제 많이 사드렸어요. 드시고 한결 덜 피곤해하고 있는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영양제 먹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다른 영양제라는 게 결국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거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어떤 미량 원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양제만 가지고 사실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연 그 식품, 네. 신선한 야채 과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영양제도 사실은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비타민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몸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적어도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야채와 과일로만 먹는다면 하루에 5접시를 먹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상품화된 비타민을 먹는다든지 뭐 홍삼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기 원장님. 네. 원장님의 건강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또 원장님의 건강법 중에 가정주부나 직장인, 워킹맘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추천해 줄 만한 건강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가 네. 물론 뭐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생각이 네.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든지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고 그리고 아니, 잠 잘 자고. 근데 예. 원장님 예. 골고루 먹고 편식하지 말라고 하는데 맛이 없는 걸 어떻게 골고루 먹어요? 아니, 맛있는 것 위주로 먹고 싶죠. 아니 그런 마음은 있죠.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사람들이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가 맛있다라는 게 지방질이 많은 거거든요. 네. 지방질 많은 거 고소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은 당뇨병, 고혈압, 암 이렇게 다 생겨요. 그러니까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선생님한테 네. 그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네. 사실은 음식은 당신의 약이다 그랬거든요. 네. 심지어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암이다 그러면은 암자를 한문으로 보면은 입이 네. 산처럼 생긴 병이 네. 암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먹는 거가 중요한데 골고루 이렇게 과식하지 말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주이스님, 원장님 골고루 많이 먹으니까 살만 디룩디룩 찌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기름지지 않게 신선한 야채 과일 많이 먹고 우리나라 된장 뭐 시래기국 이런 거 먹으면은 살 안 쪄요. 정치자들한테 또 건강법으로 이렇게 권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3보 정도 이 정도라도 하면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노래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남하고 어울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서로가. 네. 이게 어울리고 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는 것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가 4가지가 있어요. 네. 노래를 좋아하고 재즈를 뭐 저 한 5번쯤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도 쓰고 읽어보고 네. 그다음에 저는 그 의사이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 가서 이렇게 수술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이제 언어도 외국어를 배우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뭐 시골에서는 축구만 했지만 좀 이 서울에 와서 테니스 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골프라는 것을 하는데 골프가 사치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게 또 싼 데도 있고 골프가 예. 아니 근데 원장님 자 운동도 하고 긍정적인 사고 그다음에 네. 골고루 먹고 다 좋아요. 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노래를 잘 열심히 부르면 건강에 좋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이 노래라는 건 말이죠. 네. 우선 노래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없고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폐활량이 좋아져요. 특히 뭐 암 환자가 됐든 뭐가 됐든 네.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가끔 또 술 한잔 하면은 노래하면은 빨리 그 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래라는 건 정말 좋은 건데
옛날 고등학교 때 제가 배운 시조가 있어요. 노래 삼긴 사람 씨름도 하도 할사. 그러면 노래 만든 사람 씨름도 많기도 많구나. 네. 닐러 다 못 닐러. 말로 다 못해서 불러나 푸뒀던가. 불러서 자기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풀렸던가. 이 풀려나 보다. 그러니까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내도 불러보리라. 이런 이 노래 그에 대한 옛 그 시조를 저는 네. 정말 좋아하고 학생들한테도 지금도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이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저희 노래나 들읍시다의 주인공 백남선 병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첫 번째 노래 소개해 주십시오. 그 들려주는 음악으로는 그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 노래를 준비해 오셨다고. 나 부르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보타이도 찾는데 네네. 첫 번째 노래는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노래는 저 백남선 초대 가수 백남선 가수님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입니다. 자켓을 네. 오케이. 준비됐나요? 여기 우리 준비 네. 잠깐만요. 준비가 조금 필요하는데 잠깐 노래를 직접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 주세요. 아야. 계절이 가을이니까 네. 가을 노래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노래를 부르는 게 건강에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병 원장님이 부르십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주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감사합니다.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계 100대 명의 백남선 병원장님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건강상담이 아니었고요.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는 게 우리 병원장님의 지론. 다른 노래도 됩니까? 팝송 되십니까? 할 수 있죠. 조금만 한 소절만 더 들려주셔도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네이킹 콜의 Autumn Leaves 그 네. 고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고엽이죠. The falling leaves drip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 I used to fall. 감사합니다. 병 원장님 원래 이렇게 레퍼토리를 준비해 가지고 다니시나요? 어디나요? 레퍼토리는 뭐 그냥 좋아하는 노래 네. 뭐 이렇게 좋아해요. 원래 제가 Once Upon a Time 옛날에는요. 네. 그래도 제주 공연을 한 5번쯤 했습니다. 네. 어떤 청취자분이 예. 제가 다니는 병원의 병원장님 나오셨다고 끼약하십니다. 무대 의상 입으셨다고 좋아하시고요. 또 상담 아니고 고품격 음악 방송이라고 지금 자자하십니다. 여성 암병원 병원장인데 암을 만나지 않으면 좋죠. 근데 어쩔 수 없겠지만 암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됩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암이라는 것은 안 걸리면 좋죠. 네. 이게 걸린다면은 조기에 진단하면 조기에 우리가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할 수 있는데 안 걸리려면은 일단 규칙적인 생활과 아까 음식을 이렇게 편식하지 말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것은 이 그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유전적으로 한 5% 정도는 그 유전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5%밖에 안 됩니까? 가족력이? 예, 유전적인 거가. 네. 가족력하고 유전적인 단계 다른 이유는 유전은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고 네. 가족력은 식습관이나 모든 환경이 같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가족력과 유전자적인 것은 틀려요. 그러면 가장 크게 그 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가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 보통 사람은 뭐 스트레스다 그랬지만 스트레스도 하나의 원인이긴 되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문의 암자가 입구자가 산처럼 쌓였을 때 그 말은 잘못된 먹어서. 식습관이 계속될 때 이거는 피해야 된다. 이거는 좋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그 암에 따라서 다른데 뭐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짜게 먹는 사람 자기 아까 어느 분이 헬리코박테리아가 있는데 짜게 먹으면 그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옛날에는 짜고 맵고 뭐 딱딱한 거 그랬지만 맵고 딱딱한 건 큰 문제가 안 되고 자기 위 속에 헬리코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있는데 짜게 먹는 사람은 그 짠 것이 헬리코박테리아가 위벽을 살살 이렇게 염증을 냈는데 짜게 그 소금기가 암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검찰 때문에 암 생길 듯 뉴스 보다가 암 생겨요.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생길 수도 있죠. 그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은 뭐 있습니까? 신선한 야채, 과일, 우유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곳은 홍삼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피해야 되는 거는 맵고 짜. 저는 맵고 짠 거 좋아하는데요. 습관적으로 좋아해요. 이게 위암이 제일 많은 데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칠레예요. 짜게 먹었어요. 예, 그렇죠. 이게 그런 거가 제일 문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짜게 먹어도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라는 것을 먹으면 그 암으로 되는 과정을 차단도 해줘요. 그리고 이거는 피해라. 이 음식만은 먹지 마라. 이런 거 있으면 탄 음식 이게 안 좋고. 음식 중에 이제 그 고기 만약 고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고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기가 빨간 레드 미트라고 그래서 네. 빨간 게 덜 익혀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탄 음식은 이게 우리가 그 하얀 탄 거에
그 TRP1, TRPQ, MEQ라는 어떤 그 발암 물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잘라서 버리는데 제가 사실은 외과 의사하면서 일본에서 1년 동안 음식에 대해서만 연구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내가 환자를 보다 보니까는 환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그렇죠. 되는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탄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했고 물론 무슨 그 그린티, 녹차 이런 건 참 좋죠. 제 친구 김어준하고 김용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김어준 씨는 뭐 네. 제가 얼굴은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익지 않은 고기 피가 그냥 철철 떨어지는 음식을 그냥 그 고기를 계속 먹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암에 걸리는 건 근데 아니지만 건강해요.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초칠이 담배를 많이 펴도 폐암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 몸에 폐암이나 위암에 걸릴 유전자가 있는데 그런 음식을 피하면은 안 걸릴 수 있는데 이제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 그러니까 그런 걸 먹어도 방어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나쁜 음식 그러면은 그런 걸 좀 피해 주는 게 좋죠. 네. 국내 최초로 유방 보존 수술 시도하셨고 그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거의 공인되거나 표준화됐죠.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의대생들한테도 그렇지만 선배들이 하시던 방법대로 하면 밥은 먹고 살아요. 네. 그렇지만 파이어니어가 돼야 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유방암은 뭐 유방 다 떼고 유방 밑에는 근육까지 다 떼고 이렇게 하는 거가 표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은 잠깐 했어요. 이탈리아에서요. 근데 그분한테 잠깐 내가 뭐 올해도 공부 잘 안 했는데 그분이 서양 가슴이 이렇게 큰데 2cm 분이 안 되는 유방도 다 뗀다는 것은 이해가 좀 어려워서 다 떼는 거하고 부분적으로 뗀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재발이나 생존에 차이가 없더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우리가 심리적인 또 모양 이제 이런 게 좋더라.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사람 말을 미국에서도 안 믿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잠시 일주일뿐이 공부 같이 안 했는데 이 말이 맞겠다 해가지고 제가 원자력병원에 근무할 때인데 그때는 부분 수술하면 꼭 방사선 치료를 했어야 하거든요. 네. 그때는 최고의 방사선 치료 시설이 원자력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병원이라는 거가 영어로 하면 코리아 캔서 센터 호스피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막 시작을 하고 뭐 한 1년 있다가 제가 서울대학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우리 스승님이 또 동료들이 우리 선배들이 인마 너 나이도 어린 놈 뭘 한다고 그렇게 하냐고 했었지만 네. 그 당시 저는 I believe that 난 그걸 믿었었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억셉트 받아들이는 상태가 됐죠. 네. 0031님 환우 남편입니다. 6년 동안 원장님 많이도 찾아뵀는데 익숙한 목소리 듣고 반가워서 문자 드립니다. 환우들도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여성암에 이제 거의 인생을 바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쪽 여성의 암, 여성의 건강에 내 나머지 여생 나의 그 능력을 이렇게 바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나 뭐 생각이 있었습니까? 있죠. 이제 우리 주진우 기자님도 국문학을 했는데 뭐 제일 처음에는 뭐 스포츠도 하고 싶었고 이런 DJ MC도 이렇게 DJ MC도 하고 싶었듯이 저도 사실은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 한편으로는 슈바이처 같은 의사.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부모님이 너는 점을 치니까 의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칼 잡는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외과를 선택했는데 외과는 그때는 지금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봉급이 똑같고 힘들고 더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데인저러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저는 그때는 외과 의사 되기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가만 보니까는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여성이 건강해야 가정도 국가도 건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그 미용적인 면, 심리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유방암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죠. 네, 여성이 건강해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요. 나라도 건강합니다. 그렇죠. 이 남편이 사실은 좀 아프면요. 부인이 이렇게 수발도 들고 뭐 케어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인이 이렇게 아프면 그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이 나요. 풍비박산 아무리 봐도 여성이 예, 건강해야 그렇죠. 사회가 건강한 맞아요.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들 이렇게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하루에 수십 명씩 이렇게 마주하는데 원장님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뭐 슬프고 그럴 때 많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대부분 아프잖아요. 네. 이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지만 네. 기왕이면 건강할 때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남도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하고 결국은 암 환자들이 또 때로는 막 신경질도 많이 내시거든요. 네. 그럼 뭐 그걸 같이 화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회진할 때도 우리 임상의사들을 몇 명 따라다니는데 야, 암 치료를 하는 사람은 쓸개하고 가는 집에다 놓고 다녀야 되지. 절대 그 맞서서 그 말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아니 그 원장님은 그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요.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친절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미담이 진짜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얼굴이 잿빛이에요. 항상 화나 있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스티뮬러스로 받지만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저희 그 청취자들이 건강 상담하고 또 묻고 싶은 게 또 있으면 원장님 또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요. 저희 아닌 밤중에 주진우의 주치의가 돼주셔가지고 환자들한테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해주고 싶은 얘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들에게 특별히 몸이 안 좋거나 좀 힘든 사람들한테 특별히 노래를 준비해 오셨죠? 네.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사실은 이 청취자분들도 되게 할 텐데 You Raise Me Up. 네. 이게 나를 좀 격려 좀 해주라. 내가 아플 때 만약 남편이 좀 옆에서 등이라도 또덕거리고 주고 이러는 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애들도 자식들도 엄마가 아프면 이렇게 엄마의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돌봐주고 그런 그 You Raise Me Up 이런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꼭 나와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노래도 감사하고요. 그 주옥 같은 얘기 정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세계 100대 명의 백남선 병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 라이프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You Raise Me Up.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배우 윤정희의 러브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하죠. 45년간 아내의 머리를 직접 잘라준 남편, 공연 때마다 남편의 구두를 직접 닦아주던 아내, 그야말로 시 같고 음악 같은 얘기였어요. 저도 비행기 옆자리에 이 두 분 옆에 이렇게 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시간 넘게 이렇게 가는 동안 두 분의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봤던 게 정말 가슴에 남습니다. 그런데 윤정희 선생님께서 편찮으시다네요. 손 꼭 잡고 남은 길 함께 가시는 모습 응원하고 싶습니다. 40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잃어버렸던 딸을 4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 얘기도 오늘 봤습니다. 남은 시간은 손 절대 놓지 말고 그 손 꼭 잡고 함께 하실 거 믿습니다. 백남선 원장님이 병원 구석에서 환자였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이
그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우리 백남선 원장님은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마음이 추워질수록 옆에 있는 사람 손 따뜻하게 잡아주고 옆에 같이 서 있어주고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진화 뮤직박스, 오늘은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들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